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다양한 에너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집안에서 선풍기를 돌리고 공기청정기를 켜고 불을 밝히는 순간마다 에너지가 사용되고 있죠. 그런데 우리 일상에서 낭비되는 에너지가 꽤 많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특히 대도시의 건물들은 에너지 소모량이 큽니다. 에너지 소모량을 줄이는 삶을 살 수 없을까 인류는 고민을 했고 우리는 에너지 제로 건물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에너지 소모가 0이 되는 놀라운 건축물. 이게 바로 제로 에너지 빌딩입니다. 덜 쓰고 채우는 에너지 사용. 이제는 가능해졌습니다. 화석연료의 과도한 사용으로 지구 환경은 오염되기 시작했고 그 결과는 고스란히 우리에게 되돌아왔습니다. 우리가 도로를 가득 메운 차의 매연을 들이마시는 사이 지구 반대편에서는 지구온난화로 이상기후가 발생하며 빙하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죠. 어떤 도시는 물에 잠기고 또 어떤 나라의 땅은 사막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어쩌면 인류는 설 곳을 잃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극심한 기후변화. 폭염, 태풍, 한파 때문에 오히려 에어컨, 난방을 더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아셨나요? 우리나라의 연교차는 무려 50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건물들도 50도의 온도 차이를 이겨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에어컨과 보일러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되는 거죠. 에너지를 더 사용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냉난방비는 더 올라가겠죠? 돈은 돈대로 낭비하고 환경은 환경대로 망가지는 상황. 이런 반복이 지구의 기후변화를 더 앞당기고 있죠.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을 아이스박스처럼 만들어 볼까요? 바깥의 뜨거운 열이 집 안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먼저 창문을 이중창, 아니 삼중창으로 만들고요. 벽에는 단열재를 붙이면 자, 집이 더위를 막아내고 있죠? 바닥도 단열바닥으로 바꾸면 효과가 더 좋죠. 우리가 집에서 덥고 추운 건 집이 우리를 잘 보호하지 못한 거니까 창문은 여러 겹으로 벽과 바닥에는 단열재를 강화해서 여름에는 아이스박스처럼 겨울에는 보온병처럼 만들어서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방법이 있다면 좋겠죠? 그래서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여주는 방법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이곳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인천 업사이클 에코센터인데요. 소중한 에너지를 아끼고 자연을 사랑하는 법을 체험과 놀이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곳이죠. 건물 자체로도 에너지 효율 극대화의 본보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죠. 어서와! 우리 에코센터에 온 걸 환영해! 이제부터 구경하러 가볼까요? 네, 가봅시다. 아이들은 이곳 업사이클 에코센터에 방문해서 다양한 놀이와 함께 환경 문제를 이해하고 에너지를 잘 쓰는 방법을 어린 시절부터 배우게 되는 거죠. 저희 에코센터는 세 가지 분야로 교육을 합니다. 기후에너지, 숲생태 교육, 그다음에 업사이클링 교육 세 가지 분야로 교육을 하는데 그중에서 저희 업사이클과 기후에너지에 관한 내용을 아이들과 함께 보는 주제 영상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곳은 어떤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고 있을까요? 보시면 이게 저희 지열 시스템인데요. 저희는 마당에 5개의 150m짜리 파이프를 심었고요. 그 파이프에서 일정 온도의 물이 순환되어서 생산하는 지열 발전 시스템입니다. 지열 에너지를 활용한 냉난방 시스템은 지표면에서 가까운 150m 깊이에 있는 10에서 20도 사이에 존재하는 지열 에너지를 이용한 것입니다. 이런 지열 시스템은 온도를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반대로 온도를 내려주기도 합니다. 추운 겨울 대류 에너지로 따뜻한 공기를 만들어주고 더운 여름에는 시원한 공기로 온도를 내리는 역할도 가능한 겁니다. 여름엔 시원하게, 겨울은 따뜻하게 지열 에너지를 활용해서 에너지를 아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창이 많으면 온도 차이가 상당할 것 같은데요. 그야말로 에너지 낭비 아니냐고요?
하지만 이곳은 온도를 지키는 방법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밀폐가 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건 환기 시스템이어서 저희는 밀폐 외에 창문을 굉장히 많이 낸 패시브 하우스입니다. 근데 창문을 많이 냈을 때의 단점은 안에 있는 공기가 외부로 많이 빼앗긴다는 점인데요. 그 빼앗기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적용한 기술이 3중 유리창입니다. 그래서 3중 유리창으로 안에 패킹이나 단열 효과를 높이고요. 겉으로는 30cm 이상이 되는 단열재를 사용해서 외부 공기와 내부 공기를 차단시키고 일정 온도를 유지하는 시스템을 사용했습니다. 인천 업사이클 에코센터는 태양광 발전과 지열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 자립형 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물 안에는 오늘 자체적으로 생산한 에너지의 양을 확인할 수 있는 전광판도 있고요. 외부에는 태양광으로 생산한 에너지로 충전이 가능한 전기차 충전소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에너지는 건물의 경우에 냉방, 난방이라든가 조명이라든가 온수라든가 환기를 위한 기타 시설을 돌리는 전열 등등 5개 영역에서 주로 소비가 되는데요. 특히 냉난방 쪽에서 대폭 전기 에너지가 절감이 돼서 저희 생각으로는 30~40%는 절감하고 더 나아가서 에너지 액티브라고 그래가지고 이 건물에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 시설이 있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또 추가적인 전기 절약이 결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물 곳곳마다 에너지 절약이 가능한 장치들이 설치되어 있는 인천 업사이클 에코센터. 에너지 관련 설비들을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지열을 관계된 거 하고요. 이중창, 삼중창 보통 집에 있는 건물들은 이중창이거든요. 근데 그 효과에 대해서 크게 못 느꼈는데 이 삼중창하고 이중창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 전도율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앞으로 또 우리도 이런 것들을 많이 응용해서 환경을 살리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런 에너지 절약에 동참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아무튼 간에 많은 것들을 배우면서 같이 도전하고 노력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천 업사이클링 에코센터는 에너지 자립 건축물의 본보기로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아끼고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업사이클 물건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패시브 하우스를 설계하고 짓는 기술이 국내에서 충분히 이제 따라가고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더 많은 패시브 하우스들이 한국적 조건과 한국의 필요 상황에 맞는 것으로 연구 개발되어서 좀 더 저렴한 건축비로 디자인이나 색상이라든가 창문의 환기 기능을 좀 더 많이 반영해서 개발되기를 바랍니다.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해 기후변화를 막고 변화하는 지구 환경에 대응하는 것이 바로 친환경 건축의 목적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에너지 절약에 필요한 다양한 설비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용할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요? 에너지를 절약하고 재생산할 수 있는 패시브 액티브 하우스는 현재 건설업계에서 큰 트렌드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집 역시 에너지 절감을 위한 다양한 장치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 건축 비용이 좀 더 높다는 게 문제라고 합니다. 패시브 하우스는 기본적으로 고단열에 고기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공법상으로 이제 실용적인 공법을 이용해서 그걸 극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패시브 하우스가 어떻게 지어지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쪽에 보시면 창문이 일반 집에 비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이 많은 이유가 이제 겨울에 태양광을 최대한 많이 받아서 추계를 하기 위해서 많은 겁니다. 근데 요 보시면 처마를 한 1m 20 정도 빼놨습니다. 근데 한여름에는 이제 태양이 거의 이제 안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이제 태양이 고도가 낮기 때문에 저 안쪽까지 이제 태양이 다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보시면은 북쪽에는 창문이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최소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창문이 왜 최소 구조로 되냐면 북쪽에서는 실제로 열 손실이 많습니다. 큰 창문을 하게 되면. 그럼 북쪽 창문은
여름에 환기용으로 이제 배치는 해두지만 굉장히 작은 구조로 해서 이제 열 효율을 굉장히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그런 구조 자체가 설계할 때부터 이제 이렇게 설계를 해놓은 겁니다. 패시브 하우스에 액티브 하우스를 더한 주거 공간. 국제 패시브 하우스 기준으로 설계하면 냉난방을 하지 않고도 겨울철은 20도, 여름철은 26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초창기에는 패시브 하우스 할 때 저희들이 벽을 더 두껍게 했습니다. 두껍게 하면 문제가 뭐냐면 이제 추가 비용도 발생하고 공간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벽을 두껍게 하면. 그런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목조주택 벽 두께를 쓰면서 저희들은 단열재를 고단열재를 넣고 거기 또 내부에 이제 투습재를 한 번 더 함으로써 벽 두께를 안 두껍게 하면서도 실제로 단열 효과를 상승시키는 그런 이제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저 푸른 초원에 내가 꿈꾸던 집을 지어 살고자 하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전원주택 하나 잘못 지으면 전기세 유지비가 엄청 나옵니다. 게다가 환경도 망치게 되죠. 그래서 자체 에너지 공급이 가능한 건축물을 만드는 것이 정답. 새는 에너지를 막아주는 기술로 지어진 패시브 하우스에 친환경 에너지원을 설치하면 연간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액티브 하우스를 만드는데 뭐 이런 이제 요소가 있다고 한번 구경하시면 이 태양광을 받아서 전기로 만드는 게 아니고 열 에너지로 바꿔주는 장치입니다. 이거 하나로 태양열을 열 에너지로 바꿔 쓸 수 있다고요? 외기 온도가 영상 5도입니다. 근데 이 내부 온도 보시면은 영상 지금 80도 정도 되어 있습니다. 80도. 요 부분을 이제 실제로 이제 히터를 돌리시면은 여기 이제 더운 바람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렇게. 액티브 하우스를 만들 때 주로 사용되는 태양열 온풍기는 창문 바깥 아래쪽에 지별판을 달아 데운 공기를 사용하는 구조입니다. 겨울엔 오후 1시 이전에 햇빛이 강한데 햇빛이 있는 동안 45도씨 정도 되는 따뜻한 공기를 실내에 공급하죠. 게다가 겨울에는 날씨가 추워 환기를 잘하지 않는데 공기가 순환하는 원리 덕분에 자연스럽게 환기가 되는 것도 장점입니다. 간단하게 지별판을 달기 때문에 일반 도시주택에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뭐 난방의 에너지가 제일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온수하는데 그리고 요 구조를 잘 활용하면 또 이제 물을 데울 수 있는 추결 구조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제 액티브 하우스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패시브 기술과 액티브 기술을 더해 만들어진 건축물들은 에너지를 아껴 유지 비용도 절감되지만 환경을 생각하는 집이기도 합니다. 인류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건축물이 바로 이런 에너지 자립형 건물이 아닐까요? 실제로 요즘 직접 집을 짓는 사람들의 경우 에너지를 아끼거나 자체 생산하기 위해 패시브와 액티브 하우스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빛이 잘 들어오는 넓은 창을 가진 이 집은 두 부부가 오손도손 사는 곳인데요. 아내가 직접 나서 지은 이 집. 남편분께선 에너지를 아끼는 패시브 하우스에 아주 만족이라고 하시네요. 이 노트를 엄청 열심히 제가 이게 막 이렇게 막 제가 그렸답니다. 창문도 이렇게 막 그리고 집 창문 하나하나 직접 설계하고 지으셨다는데요. 오랜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귀농을 결심한 부부는 자리 잡을 곳에 집을 직접 짓기로 결심했는데요. 환경을 위해 또 에너지를 아껴 유지비를 줄이기 위해서 패시브 하우스를 짓기로 했답니다. 거의 여기 실내 온수 전용, 온수 전용에다가만 놓고요. 실내에다 놓지 않거든요. 이 실내에다가 놔야지만 이 실내를 난방하는 가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 온수 전용에만 놓고 있는데도 낮에 햇볕이 9시부터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낮에 한 1시나 그쯤 되면 얘가 막 29도 여기까지 올라가요. 아주 순수하게 저기 창으로 들어오는 자연 햇볕만 가지고. 그래서 더워서 문도 조금씩 열어놓을 정도로. 그러면은 얘가 또 이제 시간이 저녁 때 해가 지면은 1도씩 내려가가지고 저녁 때 깜깜해지면 한 23, 4도 정도까지 한밤중에 내려가. 또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다시 또 올라가요. 이 자연 햇볕 때문에.
그래서 나 어떨 때는 얘 아빠가 너무 더워갖고 이 사람이 이쪽으로 잘못 났나 그러고 확인까지 해봐. 저도 여기서 살면서 깜짝 놀랐어요. 햇볕이 그렇게 따뜻하다는 거를. 햇볕을 많이 받을 수 있어 태양 에너지를 그대로 품을 수 있다 보니 처음 설치한 벽난로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이거는 완전히 집안의 하나의 일종의 뭐라 그럴까 액세서리라고 그래야 될까 뭐 그런 의미가 됐어요. 그래도 놔두니까 그냥 모든 게 어울려서 그런 대로 괜찮아요. 근데 벽난로로서의 의미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자연의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지 보기만 해도 따뜻한 느낌이네요. 집 잘 지을 수 있는 비법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에너지를 아주 저렴하게 절감할 수 있는 거는 단열재를 잘 선정해서 쓰시고 창호 또 자연 햇빛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해서 집을 지으시면은 한국 실정에 맞는 그런 패시브 하우스 또 건축주가 크게 돈을 부담 갖지 않고 집을 지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경험으로는.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에너지 자립형 건축물은 큰 트렌드로 자리를 잡고 있죠. 2015년 파리 기후변화 협약을 체결한 후 각국은 2020년 이후 적용될 신기후 체제를 위해 법과 제도를 선진하고 있는데요. 건축물 부문에서는 패시브와 액티브 기술을 결합한 제로 에너지 빌딩이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제로 에너지 빌딩이란 건물 소비 에너지와 건물 생산 에너지가 같아 에너지 사용량이 0이 되는 건물입니다. 패시브 기술을 적용해 새어나가는 열을 최소화하여 냉난방 에너지를 줄이고 액티브 기술인 태양광, 풍력, 지열 등 친환경 에너지원을 추가하면 연간 에너지 사용이 말 그대로 0이 되는 제로 에너지 빌딩이 되는 것이죠. 이곳은 저탄소 녹색 성장 시대를 대비한 미래형 도시주택이죠. 멀리서 봐도 태양광 패널에 둘러싸인 아파트 모습은 왠지 조금 앞선 미래를 보는 것 같은데요. 건설 단계부터 에너지 제로를 목표로 한 전국 최초 공동주택 단지인 이지하우스는 총 121세대가 살고 있는데요. 에너지 자급자족을 위한 각종 설비들이 가득합니다. 일단 저희들 단지 자체가 제로에너지 건물로 설계가 되었고요. 시공도 되었고 완공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초에 생각하는 제로에너지, 그러니까 건축물 에너지의 제로에너지를 달성을 하는 걸로 건물이 지어졌기 때문에 건물이 지금까지 있었던 이제 한국의 기존의 건물하고는 상당히 많이 다른 건물이라고 볼 수 있죠. 제로에너지 건물인 이곳 이지하우스에는 에너지 제로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들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술이 패시브 설계 기술, 액티브 설계 기술, 그리고 재생 가능 에너지 도입 기술이죠. 우리 단지하고 현재 한국에 있는 건물하고의 차이가 바로 단열재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열재가 이 콘크리트 안쪽에 있으면 겨울철에 이쪽이 영하 10도라고 치면 내부가 20도일 때 여기가 영하 9도가 됩니다. 요 사이 경계가요. 이렇게 됐을 때는 단열재와 콘크리트 사이에 결로라는 게 생겨서 곰팡이가 이렇게 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단지 같은 경우는 단열재가 콘크리트 바깥쪽에 외단열이라고 하는데 겨울철에는 찬 열기를 이 단열재가 막아줍니다. 그리고 절대로 결로가 생기지 않습니다. 아하! 이런 차이가 있었군요.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도 에너지를 이렇게 아낄 수 있다니 굿 아이디어. 그 다음에 우리 제로에너지 단지에 있는 대표적인 예가 이 창호입니다. 창호를 보시면 여기에 틈이 없습니다. 빈틈이 없고 전체적으로 창이 굉장히 큽니다. 왜 창이 이렇게 넓으냐 하면요. 겨울철에 바깥에서 들어오는 일사량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실내 온도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창이 이렇게 커서 바깥에 있는 일사량을 많이 받아들인다. 이렇게 돼 있고요. 여름철에는 바깥에서 실내로 들어가는 일사를 막기 위해 가지고 이 전동 블라인드를 이렇게 내려두게 됩니다. 그래서 전동 블라인드가 일사량을 차단을 하게 되면
바깥에 있는 일사량이 직접 실내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 냉방 에너지를 절감을 하는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전동 블라인드가 됩니다. 실제 건물 외경을 살펴보면 특수 단열재와 남향으로 난 3중 통유리창이 보이시죠? 게다가 여름철 뜨거운 햇볕을 피하기 위한 전동 블라인드까지 장착되니 이게 바로 에너지 사용 제로가 가능한 미래도시 스마트 하우스네요. 이지하우스에 도입된 액티브 기술로는 폐열 회수가 가능한 환기장치, 난방, 급탕 통합 배관 시스템 등이 있는데요. 이건 지열 시스템이네요. 지열 시스템으로 생산한 열이 각 세대에 와가지고는 열교환기를 통해 가지고 급탕 온수로도 나가고 난방도 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통합 배관을 적용을 하는 에너지 전략형으로 설계를 한 시스템입니다. 게다가 첨단 IT 기술을 이용한 모니터링 시스템 등 건물의 에너지를 관리할 수 있는 기술들이 도입되어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조절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뿌듯한 건 에너지를 획기적으로 절약하기 위한 설계, 자재들이 거의 100% 국산화이고 태양광 발전도 100% 우리 기술로 건설된 것이란 겁니다. 제로에너지 주택에서 살기, 그 자체가 우리가 충분히 새로운 에너지 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아닐까요? 제로에너지 빌딩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미국은 신축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을 5년마다 10%씩 감축할 수 있도록 성능 기준을 강화했고, 영국은 2016년부터 신규 주택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제로화하도록 되어 있으며, 유럽연합 역시 건물 내에서 소비하는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해야 한다는 기준을 구축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대한민국에서도 2025년부터 신축 건물에 대한 제로 에너지화 의무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제 소비자의 건축물 선택 기준이 입지 조건이나 브랜드가 아니라 친환경 저탄소 기술력이나 에너지 성능 중심으로 변화하게 되는 거죠. 제로 에너지 빌딩 관련 매출 역시 2020년까지 6,900억 달러, 2035년에는 1조 3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확보한 경험이라든지 기술력은 앞으로 제로에너지 단지뿐만이 아니고요. 도시 전체로 확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단지를 지으면서 여러 가지 획득한 기술이라든지 경험들이 바로 제로에너지 그 도시를 완성을 하는데 큰 기여를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여 화석연료의 소비량을 줄이고 온실가스를 감축하자는 세계의 노력.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깨끗한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는 조금 더 노력하고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요? 에너지를 절감하고 재생산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 제로에너지 빌딩에서 그 가능성을 찾아봅니다. 곧 다가올 스마트 미래 도시에는 에너지 소비가 0이 되는 에너지 제로 빌딩이 기본이 될 테니까요. 대형 발전사의 판매에 수익을 얻게